안녕하십니까. 역사 개그맨 역계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 로마 제9대 황제인데 정말 운이 좋은 황제였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다 일단 그 아우구스투스의 피를 이어받은 황실이잖아요. 황제의 가족들. 처음으로 로마 역사상 처음으로 평민 출신의 황제가 된 사람이 베스파시아누스인데 굉장히 민심을 잘 이용했어요. 뭐냐면 바로 앞에 자기 앞에 3명의 황제가 1년 사이에 치고받고 싸우면서 간단하게 말해서 내전이 일어났었거든요. 1년 안에 로마가 거덜이 나버립니다. 물론 원인은 제공은 네로가 했죠. 네로에 이어가지고 자기 포함해가지고 4명의 황제가 1년 사이에 확확 바뀌었다고 해서 네 황제의 시대였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년 안에 나라가 거덜이 나버린 거예요. 이걸요. 그래서 이거를 뭐랄까 원상태로 복귀시키기 위해 가지고 머리를 진짜 잘 썼어요. 베스파시아누스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같이 콜로세움도 세우고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나는 네로와 180도 반대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네로는 우리 로마 시민들의 피를 빨아먹었던 복군이다. 지 엄마까지 죽였다. 나는 다른 왕제야. 그 첫 번째 프로젝트가 이거야. 네로가 살고 있던 황금 궁전터, 저거는 로마 시민들의 피를 빨아서 만든 궁전이야. 저거를 박살내버리고 그 위에 로마 시민들을 위한 엄청나게 큰 원형 경기장을 만들자. 와, 원형 경기장. 그게 이제 콜로세움이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콜로세움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로마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기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집트인들이여 피라미드를 자랑하지 마라. 시리아인들이여 바빌론을 자랑하지 마라. 모두 다 콜로세움의 그늘 아래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당시만 하더라도 인공 건축물로는 거의 탑 수준이었는데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콜로세움이 지금 로마 갔다 오신 분들 그 앞에서 사진 찍고 젤라또만 드시지 마시고, 빨리 코로나가 끝나야지 로마든 무슨 뭐 갈 건데, 높이가 50m예요 콜로세움이. 에이 50m 별거 아니네. 50m가 현재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아파트 18층이거든요 18층 아파트를 2000년 전에 만들었어요. 사람 손으로. 그냥 그거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토목공학적으로 기적이었어요. 아치형 높이가 50m면 무게가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그 무게를 견뎠냐? 그 당시로서는 최첨단 기술이었던 아치 공법을 썼는데, 아치! 그게 아니라 아치요. 뭐 인터넷 보니까 뭐 농담으로 양 가지고 이렇게 아치 모양을 만들면 양아치다 뭐 이런 말도 있던데, 하여간 아치란 게 뭐냐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위쪽으로 그 뭐랄까 이 지붕을 만들어 가지고 무게를 분산시키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무거워도 아치는 견뎌요. 그래서 이 콜로세움을 만들 때 엄청나게 많은 아치들을 아치에 또 아치 아루치 마라치 아치를 만드는데 바깥에 그 기초공사 기둥으로 쓴 아치만 240개를 만듭니다. 그 240개 아치 위에 또 아치 이런 식으로. 그 아치만으로도 부족해가지고 견고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뭘 그 당시에 적용을 했냐면 놀랍게도 시멘트를 발라요. 거짓말하지 뭐예요. 그때 뭐 로마 시대 때 2000년 전에 무슨 시멘트예요. 아우 말도 안 돼. 있었다니까요. 지금 시멘트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 그거의 어원 자체가 뭐냐면 당시에 로마인들이 개발해서 만들었던 시멘텀이란 물질이 있어요. 시멘텀이 지금 영어화돼 가지고 시멘트가 된 건데 지금 현재 시멘트와 거의 똑같아요. 석회와 모래, 자갈 섞어가지고 물 부어서 반죽을 한 다음에 떡 붙여버리는 거예요. 놔두면 굳어버리죠. 콘크리트라니까요. 현재와 똑같은 시멘트를 당시에 로마에선 썼어요. 그래서 무게를 분산하는 아치로 골격을 만든 다음에 그 골격
위에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층층층층 올라갔다. 야, 규모가요. 이 콜로세움이 현재 오늘날도 꽤 큰 상암 월드컵 경기장 정도의 규모거든요. 이거를 그 당시 만들었는데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뭘 만들 간에 돈, 머니 해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파시아누스가 콜로세움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1년 동안의 로마 내전이 끝난 직후거든요. 나라는 박살이 난 상태예요, 지금요. 그러면 돈! 그 돈은 다 어디서 왔을까? 박씨 앤 최씨가 있어가지고 급전 땡겨 쓴 것도 아니라 기록을 보면 콜로세움을 만들었던 돈을 베스파시아누스가 어디서 갖고 왔냐?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에서 나온 전리품을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지었대요. 그러면 그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었을까?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억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뭐 벌써 얼마 지난 중가 그랬는데요. 베스파시아누스가 원래 유대 지역을 통치했던 담당자였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여기 지금의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유대 지역을 정벌을 해버려요. 베스파시아누스가 로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했을 때 일단은 유대 지역, 팔레스타인에 있다가 로마로 들어가거든요. 가면서 뭘 하냐면 자기 아들 티투스라고 있는데, 티투스가 당연히 그쪽에 있었겠죠. 팔레스타인에. 아들아, 네 아버지, 나는 지금 로마에 가서 쿠데타를 좀 진압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중에 팔레스타인 땅이 되는 이 땅 네가 좀 대신 좀 관리 좀 하고 있어라. 알았나? Yes, sir. 아버지, don't worry, be happy. 아들이 통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빠는 로마로 가고 부자에 걸쳐가지고 이 베스파시아누스 아빠, 그 다음에 티투스 아들, 부자에 걸쳐가지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금 현재 유대 지역을 박살을 내버립니다. 특히 아들 티투스, 눈치를 좀 채색했지만 이 티투스가 그 다음 황제가 되거든요. 티투스가 이 아빠에 이어가지고 지금의 그 이스라엘을 박살을 내면서 뭘 또 박살을 내냐면 예루살렘을 박살내는데, 그때 예루살렘 시내에 유대인들이 가장 성스럽게 생각했던 솔로몬의 신전이라고 있었거든요. 이거 시범 케이스로 박살내자고 해서 솔로몬의 신전을 아들 티투스가 박살을 내버리고, 흔적도 없이 박살내버리고, 스톱! 잠깐 흔적은 남겨놔야지. 벽 하나는 딱 남겨놔요. 티투스가 벽. 그 벽이 바로 지금 현재 동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의 성지, 아이고 통곡의 벽입니다. 하여간 이 콜로세움 지으기 위해서 시작된 전쟁이 유대 민족 탄압인데, 그때부터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방황을 해요. 티투스, 베스파시아누스 두 부자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방황, 디아스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끝난 것이 이제 2차 대전 그 전후에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이 건국된 요 시점. 그러니까 티투스가 그 솔로몬 신전 박살을 내고 벽 하나만 딱 남겨뒀잖아요. 그 통곡의 벽. 그때부터 시작해서 현재 이스라엘이 건국된 그 시점까지 2000년 동안 유대 민족들은 나라가 없었다, 이거죠. 어쨌든 간에 이 두 부자가 유대 지역을 박살낸 다음에 이제 전리품을 챙겨오고 또 3만 명의 유대인 포로들을 끌고 와요. 이리 와가지고 공사하란 말이야. 그래서 이 유대인 포로들로 지은 것이 콜로세움인데, 콜로세움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 가면은 이 콜로세움은 유대 민족의 희생으로 만들었다, 끝이에요. 어쨌든 간에 베스파시아누스는 네로와 달리 정말 훌륭한 황제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이 콜로세움 만든 것도 그 이유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큰 업적은 뭐냐? 베스파시아누스가 군대 개혁이었는데, 왜냐면 자기도 군인 출신으로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황제가 됐지 않습니까?
제2의 베스파시아누스가 나오면 안 된다. 하하하. 군대를 개혁하자. 그래서 모든 이 로마의 식민지에 있던 지휘관들을 다 지 사람으로 박아버려. 너 해고, 너 해고, 다 해고, 다 해고. 신임 사령관은 내 오른팔, 우리 친척 다 보내버려요. 이게 그거라니까요. 태조 이성계랑 똑같아요. 태조 이성계 우리나라 역사 기억하시죠? 자기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했지 않습니까? 원래는 장군 출신이잖아요. 그 위화도 회군할 이후에 그 전에도 장군이었고 명장이죠. 활을 그렇게 잘 쐈다고 하지. 원샷 원킬 빡. 태조 이성계가 이제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한 다음에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 사병들을 다 없애버려요. 사병이란 건 그냥 일반 귀족들이 데리고 있던 그냥 일반 민병대들. 왜냐면 이성계가 생각했던 게 이거라니까요. 나같이 운 좋은 군인이 또 나오면 안 된다. 이거였어요. 제2의 이성계가 나오면 안 된다. 너희들 네 귀족, 대감, 너희들이 갖고 있던 민병대, 사병 다 국가 국방부로 적을 받고 이거요. 똑같아요. 베스파시아누스도 그걸 했다니까요. 제2의 베스파시아누스 행복한 장군이 나오면 안 된다. 사령관 다 받고 내 사람으로. 근데 이게 나름대로 뭐랄까 모르는 사람들이 막 이 네트워크도 없이 각 식민지에 있다 보니까 부정부패도 심하고 통일도 안 돼 있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찌됐거나 이 군을 통일을 시켜가지고 강력한 군대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 평가인데 그래가지고 기원전 69년도에 즉위를 하지 않습니까? 베스파시아누스가 79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딱 10년 동안 황제라거든요. 로마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제정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가 탄생한 이후에 가장 평화로운 시기였다고 합니다. 이 10년이. 근데 베스파시아누스도 결국 죽게 되죠. 사람이니까. 서기 79년 과로로 죽습니다.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거라니까요. 로마를 내가 잘 살게 만들어야 돼. 네로 황제와 달리 난 정말 훌륭한 황제로 역사에 남아야 돼. 일하자. 열심히 공부 일하세. 근데 과로로 사망을 하는데 79년에 기록에 따르면 베스파시아누스가 아재 개그의 달인이었대요. 뭐 여러 가지 그 아재 개그들 명언록들이 있는데 그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검색해 보세요. 베스파시아누스 아재 개그 또는 뭐 명언 하면 쫙 리스트가 나오는데 솔직히 재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재 개그죠. 얼마나 아재 개그에 푹 빠졌냐면 죽기 직전에 유언도 이 양반이 아무리 봐도 나 신이 되려고 하는 것 같아. 근데 신들은 다 저기 대리석으로 서 있잖아. 나 서서 죽을래. 하면서 진짜로 서서 죽으려고 하다가 털썩 쓰러졌다. 끝까지 개그를 치다가 돌아가신 분이 바로 베스파시아누스. 그런데 콜로세움이요. 이 양반 살아있을 때 완공을 못 봐요. 계속 짓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콜로세움이 완공되기 1년 전에 죽거든요. 그러면 콜로세움은 누가 완공을 시키냐? 또 이 베스파시아누스의 또 장남, 유대 민족의 적, 유대 민족을 박살낸 장남 티투스가 다음 황제가 되는데 유대인들의 원수죠. 10대 황제가 됩니다. 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뭐 기독교든지 아니면 뭐 유대교에서는 정말 때려 죽일 삐삐삐이죠. 어느 정도였냐? 그 유대인들을 탄압할 때 항복하는 우리는 로마 대제국의 병사들이다. 거기서 저항하는 유대인들 항복하라. 네, 항복하겠습니다. 항복함은 살려줬는데 끝까지 저항하면은 다 잡아가지고 당시 유행하던 사형 방법이든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 죽여버렸대요. 이 티투스가.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하루에만 유대인들 500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다고 하는데 이러니까 이제 유대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이런 나쁜 삐삐삐 이 티투스가 되겠지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게 뭐냐면 자기네 나라를 박살내버리고 솔로몬 신전을 박살내버리고 티투스가 서기 71년에
로마로 개선을 해요. 빰빰빠밤빰빠밤빠밤빠밤 유대 지역을 우리가 다 박살냈다. 빰빠밤빰빰빰빰 로마로 개선해서 들어오는 티투스를 위해 가지고 문을 만드는데 개선문을 티투스의 개선문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아직도 로마 시내에 남아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500원이 아니라 검색해 보시면 돼요. 티투스의 개선문. 이것도 아마 그 무슨 땡땡 관광 이런데 로마 패키지로 가시면은 있을 거예요. 그 티투스의 개선문 앞에 사진 찍고 이거요. 이러니 유대 민족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런 삐삐삐이죠. 자, 어쨌든 간에 티투스가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의 뒤를 이어가지고 새 황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너무 아재 개그를 날리는 건 좋은데 과로를 했어. 너무 나는 역사의 훌륭한 황제로 남아야 된다. 나는 평민 출신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 아유 일하자 놀면 뭐하니 이러다가 요절을 한 케이스인데 어쨌든 간에 티투스가 이제 황제가 됐어요. 아들 레미가. 로마 시민의 환영을 받았을까? 못 받았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그래도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그래도 티투스가 그렇게 유대 전쟁을 열심히 해줘가지고 그 돈 가지고 콜로세움도 뭐 완공을 해버리고 그런데 왜 티투스는 로마 시민의 환영을 못 받았을까? 이놈의 사랑 때문에. 왜냐? 유대 지역에 있을 때 티투스가 유대인 여인과 사랑에 빠져요. I love you. You love me? 그래서 결혼을 추진을 하거든요. 네가 비록 유대의 여인이지만 우리는 사랑과 신분을 넘어서 결혼할 수 있어. 사랑해요, 티투스. 이게 로마 시민들의 격렬한 반대를 받습니다. 왜냐면 적국, 적민족의 딸이잖아요. 우리가 전쟁하고 있는 뭐야? 새 황제가 지금 우리의 적의 딸과 결혼한다고?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야, 새 황제 물러가라! 새 황제 물러가라! 적국의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티투스 물러나라! 티투스 고홈!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이 티투스가 참 못난 게 뭐냐면 자기야 미안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자기를 싫어해. 오빠 그럼 나 어떡하나? 너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랑을 버리고 국가를 차지해버려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황제 자리가 있고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요. 그러면 사랑을 택하실 겁니까? 아니면 헌식찬처럼 시문화처럼 뽀샤빌기야. 이종원 씨 그때 욕 많이 먹었지. 사랑을 내팽개쳐버리고 국가와 권력을 차지할 것인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게시판에 글 한번 남겨주십시오. 저 썬킴은 100% 사랑을 선택합니다. 왜냐? 저는 사랑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간 사랑을 버리고 국가 여론을 자기적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즉위 1년 후에 이제 드디어 아버지가 완공을 못했던 콜로세움을 완공을 해요. 티투스가. 그런 다음에 일단 완공을 했으니까 이제 준공 파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려 100일간의 축제를 열어요. 100일간의 축제. 이 티투스가 모든 로마 시민들에게 다 입장권을 나눠주거든요. 오시라고 구경하라고 파티. 근데 입장과 그 경기장에서 빠져나가는 시스템이 너무나 지금과 똑같을 정도로 놀라웠던 것이 뭐냐면 입장권을 나눠줬는데 입장권에는요 지금도 그 입장권이 남아있거든요. 들어가는 출입구 콜로세움에 들어가는 출입구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A 출입구, B 출입구 이런 식으로 A-3 출입구 들어가는 출입구가 적혀 있고 몇 다시 몇 F-15 좌석이 아니라 좌석까지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지금 그 입장권을 보면은. 그래서 5만 명이 수용 가능했던 것이 콜로세움인데 들어가고 우르르르 끝났다 가자 집에 와르르 나가는데 5만 명이 들어가고 나가는데 30분이 안 걸렸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100일 동안 축제를 해요. 티투스가 그 준공 파티를.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함대 퍼레이드라는데 뭐요? 함대? 함대는 배 아니요. 로마 시내에서 무슨 배요? 미친 거 아니야? 이게요. 기록에 따르면은 콜로세움 중앙에 여러 개 수로를 뚫어가지고 수로를 연결해가지고 물로 채워버려요.
지금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 중앙 스테디움에. 그런 다음에 인공 바다를 만들어. 그 위에 전함을 띄워가지고 모의 해전을 한 거야, 이 미친 로마 기술자들이. 요즘도 아마 안 될걸요, 이거. 상암 월드컵 경기장 중간에 큰 풀장 만들어 놓고 거기에 배 띄워놓고 뻥뻥뻥 모의 해전한다? 이때 했다니까. 2000년 전에요. 요즘 기술로도 불가능한데. 하여간 이런 식으로 그때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은 열광을 하는 거지. 우와, 저거 봐라, 너 들었어? 콜로세움 한가운데가 바다가 돼버렸어요. 야,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 무슨 콜로세움 가운데 바다가 들어올 수 있어. 이 양반이 내 말 안 듣네. 내일 가서 보라니까. 중간에 배 떠요. 저들끼리 모의 해전한다니까. 진짜? 이래가지고 우리 티투스 황제 알고 보니까 정말 멋진 황제다 라고 여론이 급반전이 됩니다. 티투스 만세, 티투스 만세, 이런 식으로. 그런데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는 가장 운이 좋은 황제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황제가 될 군번이 아닌 일반 평민이 황제가 된. 근데 아들 티투스는 역대 로마 황제 가운데서 가장 운이 없었던 황제였어요. 자, 이제 뭐 새 황제가 됐고 콜로세움도 완공이 됐고 이제 나도 황제로서 일 좀 해보자. 아자 가자 황제 고고고 했는데 황제가 된 지 2개월 후에, 자리에 앉은 지 2개월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뿡! 이게 좀 제작비가 없어가지고 제가 입으로 했는데요. 폼페이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을 해버려요. 그 폼페이 유적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요 티투스 황제 때 터진 거거든요. 기원 후 서기 79년에. 폼페이란 도시가 그냥 다 잿더미로 덮여버리고, 폼페이뿐만 아니라 남부 이탈리아가 거의 전멸을 해버려요. 이게 그 앞에 있는 베수비오 화산이 터지면서. 황제폐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베수비오 화산이 뭐 폭발해가지고 폼페이 도시가 잿더미에 그냥 밑에 깔렸는데요. 이거 어떡하나? 하늘이시여 어떻게 나한테 이런 재난을. 그래도 복구를 하려고 해요. 하늘이 나를 시험하는 것 같아. 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만점 받은 사람이야. 시험을 잘 칠 수가 있어. 근데 바로 다음 해, 그러니까 79년에 이제 폼페이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을 하고 바로 다음에 서기 8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폐하! 파이어! 로마 시내에 대형 화재가 발생을 해요. 네로 때 발생했던 화재를 능가하는 엄청나게 큰 대화재가 발생해가지고 도시의 70% 80%가 다 타버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로마란 도시를 다시 한번 재건하는 계기가 되거든요. 도시가 다 타요. 하늘이시여, 나 티투스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늘이시여, 시저 황제신이시여, 아우구스트 황제신이시여, 왜 이러십니까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서기 80년도에 로마 시내 대화재가 발생했다고 하잖아요. 그 해, 똑같은 해, 서기 80년에 화재 복구도 하기 직전에 폐하! 또 뭐야? 흑사병이! 이재민 물도 안 나오고 씻을 데도 없고 위생 상태 꽝이었겠죠. 로마 시내 전역에 패스트, 즉 흑사병이 돕니다. 가뜩이나 지금 이재민들 먹을 것도 없고 씻을 것도 없고 뭐 이런 상황에서 집도 없고 흑사병까지 들으니까 다들 죽어나가는 거예요. 파파파파파파. 티투스 황제는 끝까지 복구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자기가 직접 나가가지고 역병 환자들을 다 자기가 돌봐요. 이리 오시오. 내가 로마 시대의 허준이요. 피해 복구에 너무나 올인을 했던 나머지 티투스 황제가 직접 나가서 역병을 환자들을 돌봤으니까 그러다가 아이고 본인도 흑사병에 걸려버려요. 패스트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 티투스 황제는 재위 2년 만에 젊은 나이에 죽어요. 젊은 나이에. 안타까운 상황이죠. 정말 하려고 해봤는데 2년 만에 그냥 그 재난이 시리즈로 터지고 자기도 병 걸려서 죽어버리고 로마 시민들이 이때 통곡을 했다고 하죠. 자기도 다 알죠.
자기 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해줬던 황제고 또 자기도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역병 환자가 있으니까 자기가 직접 나와가지고 역병 환자 치료도 해주고 그런 황제가 스스로 역병 걸려서 죽으니까 아이고 우리 황제 티투스 불쌍해서 어떡하나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티투스가 정말 좋은 황제로 역사에 남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2년 동안 딱 2년 동안 그 로마의 황제로 재임하면서 사형이 단 한 건도 없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죽일 사람을 살려주는 게 아니라 강력 범죄율이 뚝 떨어졌다 이거예요. 사형할 만한 건덕지가 없었다. 거의 뭐 로마판 요순 시대였다고 하나? 역사에는 두 가지로 기록을 했는데 이 티투스의 황제에 대해서 2년 동안 생고생만 하다가 꽃다운 나이에 죽은 황제라고 기록하는 사람도 있고 나이 41살에 죽었거든요. 또 반대로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무슨 뭐 꽃다운 나이에 죽은 아까운 황제. 누구나 다 통치 기간이 짧으면 다 좋은 황제야. 처음엔 다 좋은 황제니까. 네로도 처음엔 좋은 황제였어요. 티투스도 2년 만에 죽어가지고 좋은 황제로 남았지. 쟤도 한 뭐 20-30년 황제에서 봐봐. 네로 뺨쳤을걸?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간 황제는 또 죽었습니다. 다음 황제가 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황제가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다음 황제가 누가 되냐? 얼떨결에 티투스 황제의 친동생 도미티아누스. 도미는 맛있어요. 특히 감성동. 도미. 찜으로도 맛있죠. 도미찜. 하여간 친동생 이름이 도미티아누스거든요. 티투스 황제의 친동생. 이 형의 뒤를 이어가지고 다음 황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비극의 시작이에요. 뭐냐면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와 자기 친형 티투스는 둘 다 군인 출신이잖아요. 군인 출신. 그리고 엄청나게 큰 업적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랑 형 티투스는. 유대 지역, 지금의 팔레스타인을 다 정벌을 해버리고 그 돈 가지고 콜로세움 짓고 업적이 있어. 근데 이 동생 도미티아누스는 군 경험이 전혀 없고 업적도 없어요. 뭐 얼떨결에 황제가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격지심이 피해의식이라는 게 상당히 위험한 거라니까요. 자격지심이 생긴 거야. 뭐야 우리 아버지 형은 저렇게 잘났고 군인 출신이고 업적도 많고 콜로세움도 지었는데 난 뭐지? 아이 사람들이 나 다 비웃는 것 같아. 저 영감 나 비웃는 거 아니야? 야 나 비웃었어? 확 그냥 비우지 마. 이러면서 뭘 하냐면 피해의식 때문에 원로원을 삐 무시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형식상으로 원로원이 국가 최고 기관이고 나이도 많은 국가 원로들이지 않습니까? 저 김할배 최할배가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아무 업적도 없고 군인 출신도 아니고 뭐 그래가지고 분명히 나 무시하는 것 같아. 황제인데 왜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지들이 뭔데? 김할배 최할배? 그래가지고 자격지심 때문에 뭘 하냐면 원로원 할배들한테 이걸 시켜요. 어이 김할배 최할배 네 황제폐야 앞으로 나 부를 때 황제라고 부르지 말고 신이라고 불러. 고무신이요? 제 죽여. 아유 살려주세요. 농담입니다. 아직 이거 황제가 아니라 신으로 부르라 라고 해요. 그리고 지가 정말로 신인이라고 착각을 해. 이게 거짓말의 전형적인 그 패턴이라니까요. 계속 거짓말을 하다 보면 본인 스스로도 진짜로 착각을 해요. 내가 뭐 예일대 나왔다 하버드 나왔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 하버드 하다 보면 진짜로 난 하버드 졸업생이 돼버려요. 얘도 이 생선 도미티아누스도 나는 신이다 지가 신이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어떤 일까지 벌이냐면 신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인간들보다. 그렇죠 신이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인이 돼버려요. 성인 군장. 나는 신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나는 때가 하나도 안 묻은 신이다. 저 인간들 죄 지은 놈들 다 죽여라. 특히 원로원들. 원로원 할배들 조금이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도덕적으로 다 죽여요. 그 당시는 약간 동성애가 허용이 됐던 때라고 하는데 동성애를 하는 원로원 할배들 다 처형하라. 도덕적으로 이거는 용납이 안 된다. 나는 신이다.
그리고 또 어떤 그 원로원 할배는 저 원로원 할배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거의 궁예 궁예. 여기 누가 기침을 했는가? 나는 관심법이 있기 때문에 네 속마음을 다 안다. 너 도덕적으로 타락한 김할배 용서할 수가 없다. 어떻게 애인이 여러 명 있냐? 이거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고 해서 뭘 하냐면 그 죄로 원로원 할배를 생매장을 시켜버려요. 누가 기침을 했는가? 누가 애인이 여러 명 있는가? 김할배인가? 여봐라 저 마구니가 꼈다. 생매장을 하거라. 슬슬 미쳐가요. 이 생선이 도미티아누스가. 여러분 이 도미티아누스의 이런 만행 점점 악화가 됩니다. 이러니까 자기들 알고 있었어요. 도미티아누스도 저 할배들 나 싫어하는 거 안다고 언젠가는 암살범을 보낼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잠자는 그 침대에다가 항상 칼을 가지고 숨겨놓고 잠을 잤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서기 96년 자고 있었어요. 도미티아누스가. 누구야? 누구냔 말이야? 에이 죽어라! 팍! 칼을 들고 나타난 자가 누구였냐? 철통 경호였기 때문에 웬만해서 못 들어오기 때문에 도미티아누스를 시중드는 최측근 하인 중에 한 명인 스파네누스란 하인이 있었거든요. 그 하인이 칼을 들고 회심이라기보다 하여간 칼을 날립니다. 이 독재자 이 악덕한 폭군 죽어라! 네가 내 하인이 네가 으악! 쿵팡팡! 맨몸으로 싸우는데 난도질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도미티아누스가 기록에 따르면은 손가락으로 이 암살범 자기 그 하인이죠. 하인의 눈을 찔렀다고 해요. 팍! 눈이 my eyes! 그렇지만 결국 이 하인의 단칼에 절명을 합니다. 44살이었어요. 죽자마자 도미티아누스가 죽임을 당하자마자 원로원들은 기뻐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기뻐하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막 원로원 할배들을 날려버리니까 황제가 죽었다고? 황제가 죽었대. 아이고 이런 기쁜 일이야. 아이고 야 우리 뭘 해야 되냐? 뭘 해야 되긴. eraser 지워버리자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로마 황제가 당하는 그 벌 중에서 가장 심한 벌이 뭐냐면은요. 기록 말살형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존재하지 않았던 놈이다. 씩씩씩 지워버리는 거예요. 역사서에서도 지워버리고 만약 도미티아누스의 동상이 있었다? 뽀사버리고 뭐 그 이름을 딴 도서관이 있다? 지워버리고 너는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삐삐삐삐삐 기록 말살형 시켜. 도미티아누스 앞으로 도미란 생선도 먹지 마. 다 지워. 그래가지고 도미티아누스에 관련된 기록이 별로 남아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기록 말살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서기 96년부터 도미티아누스가 죽고 난 다음에 96년부터 약 100년간 어떤 시대냐면 여러분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오현재의 시대예요. 어이, 과거, 현재, 미래 이 현재가 아니라 똑똑한 현명한 황제. 그래서 현재인데 5명의 현재가 쭉쭉쭉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5명의 황제가 현명하게 로마를 다스렸던 시대다라고 해서 오현재의 시대라고 하는데 요순 시대 들어보셨죠? 요임금과 순임금. 얼마나 태평성대였냐면 살인도 없었고 강도도 없었고 설마 그랬겠습니까? 그때도 층간소음 있고 다 있었을 거예요. 뺑소니도 있었고. 하지만 중국인들도 강조하기 위해서 요순 시대에는 정말 살인도 없었던 태평성대였다라는 그 요순 시대가 있는데 5명의 현명한 황제들이 다스렸던 이 시대가 로마판 요순 시대. 서양 학자들이 썼겠죠. 서양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인류가 가장 행복했던 시대였다. 동양 중국 역사를 다 빼먹고 저거들끼리 마음대로 하여간 로마 전체 역사를 다 통틀어가지고 가장 행복했던 시기는 맞습니다. 오현재의 시대가 지금부터 생선대가리,
도미티아누스가 암살당한부터 시간부터 쭉 열리는데, 자, 5명의 현명한 황제 가운데서 첫 번째 넘버 원 새 황제, 첫 번째 새 황제는 이름이 뭐냐? 네르바라는 황제였어요. 네르바. 미네르바가 아니라 이름이 그냥 네르바. 그러니까 첫 번째 5현제 가운데 첫 번째 황제였는데, 이게 누구냐면요, 아이고, 원로원의 할배 중에 한 명이었어요. 원로원 멤버가 황제가 됐다니까요. 또 원로원이 추대를 했어요. 이거 봐, 김할배. 왜지 할배? 이제 황제 아무나 시키지 말자고. 엉뚱한 놈이 황제가 되니까 말이야, 우리 할배들 공경도 안 하고 존경도 안 하고 말이야, 노인 공경을 몰라요. 막 죽이고 생매장하고 그래. 그럴 바에는 야, 그냥 우리 중에 한 명 황제 되는 게 어때? 아이고, 좋은 생각이네. 그래, 원로원 우리 할배 중에 한 명이 황제가 되자고 그래. 그래서 원로원 멤버 중에 한 명이 원로원에 의해서 추대가 된 황제가 네르바예요. 할배 몇 살이었냐? 새로운 황제가 됐을 때 이미 환갑을 넘어선 65, 65살이었고 지병까지 있었습니다. 내가 말이야, 고관절이 삐끗해가지고 고혈압에 당뇨까지 있어요. 나 그거 단 거 먹으면 안 돼, 고혈압 때문에. 아니, 그러면 이런 사람을 왜 추대를 했냐? 그 또 자식도 없었어요. 원로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기 네르바 저 할배 제 황제식 시키면 말이야, 자식도 없고 곧 죽을 거 아니야. 그래서 지도 원로원 출신이었기 때문에 우리 원로원 탄압은 안 할 거란 말이야. 괜찮을 것 같아. 어? 후계자도 없으니까 무슨 뭐 후계 다툼도 없을 거고. 네르바, 네가 황제해. 그래서 황제가 돼요, 그 할배가요. 그래서 네르바 스스로도 나는 원로원과 싸울 마음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던 재산들을 다 국가에 기부합니다. 나 새 황제 네르바는요, 내가 갖고 있는 은행 통장들, 땅, 경기도 용인에 있는 땅, 이런 거 다 국가에 기부하겠습니다요. 나 다른 뜻 없어. 아유, 황제만 시켜줘도 난 고맙지. 이래서 원로원의 지지를 받고 네르바가 황제가 됩니다. 원로원 출신이죠. 황제가 되자마자 뭘 했을까요? 쫓겨났던 도미티아누스, 생선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쫓아버렸던 원로원 할배들 다 You must come back home 시킵니다. 나 네르바 새 황제는 아유, 이 전임 황제가 쫓아내버린 우리 할배들, 원로원 할배들 다 돌아오십시오. 아유, 돌아와. 나는 해코지 안 한다니까. 다시오, 들어오시오. 그리고 아예 내가 문서로 쓸게. 종이 갖고 와봐. 나 신임 황제 네르바는 앞으로 다시는 원로원을 탄압 안 하겠습니다. 맹세 지장 꼭. 그런데요, 문제가 생겨요. 원로원은 장악을 했지만 만만하게 보는 한 집단이 있었어요. 새 황제 네르바를. 누구였냐? 바로 군대였습니다. 로마 군대. 로마 군대는 왜 새 황제를 만만하게 봤을까요?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